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곡식을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상에서 만나는 한 알의 쌀, 한 줄기의 채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에너지의 흐름과 영양의 순환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 농업은 질소, 인, 칼륨을 비롯한 20여 종의 영양소를 과학적으로 맞추어 넣어주면 농사가 잘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죠. 병해충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토양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토지와 우주의 소통에 있습니다. 식물은 단순히 비료라는 물질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바람, 흙 속 미생물과 우주의 기운을 함께 받아 살아갑니다. 농민이 이 사실을 잊고 오직 영양만을 맞추려 한다면 작물은 오히려 약해지고 병해충은 더 늘어납니다. 이장집 에너지 농법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농사를 잘 하려는 욕심보다 먼저 토지를 살리는 것, 이것이 출발입니다. 쓰레기와 찌꺼기를 모아 고온 발효시켜 살아있는 유기물을 만들고 그 힘으로 땅을 정화합니다. 3년이 지나면 토지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우주와 호흡하며 스스로 병해충을 이겨내고 농작물은 저절로 잘 자랍니다. 농민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농사는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지어주는 것이구나. 농민의 마음, 즉 농심은 감사입니다. 토지를 살리고 자연이 지어주는 농사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마음, 그럴 때 작물은 정화된 영양과 에너지를 품게 되고 그것을 먹는 우리의 몸과 영혼 또한 맑아집니다. 연구원 여러분들의 어떠한 활동에 따라서 농작물은 생산되겠지요. 그것은 사회로 나갑니다. 사회에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들이 먹습니다. 자, 어떤 것을 먹이실 건가요? 잘 산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비춰볼 때 나타나겠죠. 이 강의는 세 편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1편 현대 농업의 영양 공급 방식과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3일의 여정을 통해 농사와 영양, 에너지와 우주, 그리고 인간의 삶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함께 성찰해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먼저 1편 현대 농업의 영양 공급 방식의 한계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비료와 병해충의 역설이라는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곳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씨앗 파종을 7월 11일 날 씨앗 파종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부터 오이 수확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오이가 이제 아주 예쁘게 달리고 있고요. 첫 오이 치고는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은 곁순을 9개까지 따주고요. 오이까지 다 따주고 그 위에서부터 곁순을 하나 키우면서요. 또 오이를 계속 매답니다. 그리고
겨순도 나중에 나오는 것은 그대로 놔둬요. 그리고 위에 장순, 큰 장순이요. 원순이죠. 그 위를 자릅니다. 예, 그래서 겨순이 또 자라서 또 오이를 수확하고, 또 그 겨순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또 잘라서 다시 겨순을 받아서 또 키우고, 이렇게 하면 연속 오이를, 아주 좋은 오이를 많이 생산할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사를 안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8월 20일 수요일 오전 시간이에요. 오늘 수요 세미나가 있어서 좀 일찍 나와서 서둘러서 수학을 끝내고 나서 지금 막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대 농업의 영양 공급 방식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병해충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 농업의 기본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농업연구소나 농업과학자들은 식물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질소, 인, 칼륨, 이른바 NPK 3대 요소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여서 칼슘, 마그네슘, 붕소, 아연, 망간, 구리 등 약 20여 종의 무기원소를 추가로다가 개발해서 맞춤형 시비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그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영양제를 맞추듯이 식물에게도 필요한 영양소를 아주 정밀하게 조합해서 주면 잘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오히려 병해충이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의아해하죠. 이렇게 과학적으로 영양을 맞춰주는데 왜 작물이 더 약해지는가? 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네, 이것을 한번 품고 농학자나 농업진흥청이나 이런 곳을 두들기고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민 여러분들이라 하면요. 근데 아무도 그런 것은 얘기 안 해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다가 하고요. 그렇지 않아요. 연구원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는 당당하게 관계자가 오면 한번 따져보세요. 그리고 이해가 되는지, 내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NPK와 화학비료의 지금 단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장점도 있지만 오늘은 이러한 모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네, 그 첫 번째로 영양의 불균형입니다. 좀 이상하죠? 영양을 맞춰줬다는데 뭔 소리야, 영양의 불균형이라니. 아마 이렇게 의심도 할 거예요. 영양소를 과학적 비율로 맞춘다고 하지만 이는 실험실 기준일 뿐이지 토양과 식물의 실제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죠. 네, 작물은 끊임없이 날씨, 토양, 미생물, 지하수, 태양의 빛 이런 것과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강제로 영양소를 넣으면 일부는 과잉이 되고 다른 일부는 결핍이 됩니다. 자연을 우리가 맞춘다고 하는데 그걸 맞출 수 없다는 것, 네, 그런 것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과용할 때 부작용이 생기는 것과 아주 흡사하죠. 네, 두 번째로 토양 미생물의 단절입니다. 농민들이 주는 비료는 결국 화학적으로다가 합성된 무기물이죠. 이것은 식물이 직접 흡수하기보다 토양 속 미생물이 분해하고 가공해서 뿌리에 전달하는 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화학 영양은 미생물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죠.
결국 토양은 단순한 흙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네, 세 번째, 에너지의 차단입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식물은 단순히 물질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양분만 먹는 것이 아니라 빛, 열, 우주의 방사선까지, 토양의 전기 기장과 같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까지 흡수합니다. 그러나 농약과 화학 비료는 이러한 에너지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결국 작물은 스스로 면역력을 잃고 병해충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현대 농업은 영양소를 맞춤 공급한다는 이름으로다가 오히려 토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식물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며 자연 에너지의 연결을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양소를 주어도 병해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농법, 제가 말씀드리는 이장집 에너지 농법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농법의 핵심 원리, 토지를 먼저 살린다는 이러한 철학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농민이 이제 철학이라는 얘기를 하네요. 네, 연구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연구원 여러분들이 다 철학자니까요. 감사합니다. 오이밭에 물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렇게 오이가 이제 달리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확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것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자, 보면 이제 오이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렇게 겨순이 자라고 있죠. 겨순에도 지금 보면 오이가 이렇게 맺혀 있어요. 이제 이게 다 수확될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겨순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따도 되고 안 따도 되고요. 요거는 여기서 그냥 마감을 해줘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저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저까지 손이 안 가고요. 이쪽에서 보면 정리를 아직 지금 안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보면 이 위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절단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원수는 마감됐어요. 그 원수 마감됐으면은 이제 옆에 이렇게 이제 예쁘게 나오는 겨순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겨순이 이렇게 나오죠. 또 오이도 물고 나오고요. 얘가 정신없이 자라요,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오이가 달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것도 다음 것도 다음 것도요. 그럼 그 겨순을 자르고 내가 마음에 있는 거, 얻은 거 이 밑에서 아니면 중간에서 잘생긴 놈을 하나 골라서 그냥 키우시면 돼요. 하나를 그냥 원순을 또 키워요. 그래서 또 이제 지금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다가 하시면 계속 오이를 이 넝쿨에서 그냥 손질 이렇게 하시면서 오이 수확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요 가운데 있는 것은 다 아시죠? 벼입니다. 가와지, 품종은 가와지고요. 가와지 그 벼 품종을 이쪽에다가 좀 뿌려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 오이밭에 현재 이건 하우스 아니에요. 하우스 아닌데 네, 28도가 채 안 되는군요. 27.5도로 기록을 해 놓겠습니다. 오이밭에 지금 지열은 27.5도입니다. 감사합니다.